정부가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안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혼란만 거듭할 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공개한 2018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 사실상 폐교 수순에 들어가는 대학이 나오는 등 대학들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를 외국에 알리고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의 문화예술가를 초청해 전통 문화와 예술을 가르치는 문화동반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구와 광주에 있는 달빛 내륙철도 건설을 위해 영호남의 지자체들이 협심해 정부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8월 27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새벽 대구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우리 지역은 내일까지 최고 1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에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경에 대구엔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금까지 대구는 145.5mm, 경주는 273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 남부, 울릉도 독도는 30에서 80mm, 북부의 경우는 최고 150mm의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40mm 이상의 굵은 빗줄기에 침수 등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도 늦더위는 조금 주춤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21도, 안동 20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29도, 안동은 28도 보이면서 종일 30도를 밑돌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얇은 겉옷 등을 챙기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면서 우리나라가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겪었습니다. 정부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법을 바꾸고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안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 컵을 쓰지 못하게 했는데요. 현장은 어떨지 김은혜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대구 동성로에 있는 한 커피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있어요? 네, 그거 하나 주세요. 마실 것을 주문했지만 매장에서 마실지 갖고 갈지 묻지 않습니다. 여기는 안에서 먹어도 일회용 컵에 주세요. 저희 안에서 드시면 일회용으로 해드릴게요. 매장에서 마시는 손님들도 일회용 컵을 받았습니다. 물어봤더니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먹고 왔는데 먹고 왔다 했어요? 다른 커피 전문점도 마찬가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레귤러, 네. 이달부터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매장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쓰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손님에게 매장에서 마실지 갖고 갈지 물었는지가 단속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묻지 않는 경우가 여전했습니다. 일회용전 달라면서 나 조금만 있다 그냥 나갈 거다 해서 안 나가시면 저희는 할 말이 없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설거지 비용, 인건비랑 뭐 이런 게 저희한테는 좀 알게 와닿거니까. 한 시민단체 조사에서도 20여 개 프랜차이즈 가운데 손님에게 다회용 컵을 권유하는 비율이 44%에 불과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이나 또 그거를 실제로 이렇게 업장에서는 여전한 약간의 반발 또는 제대로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거는 이제 제도는 시행되지만 실제로 시민들의 인식과 또 문화가 같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이어 비닐봉투를 쓰거나 공짜로 제공하는 것도 금지될 전망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쓰는 플라스틱 사용을 막는 규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개인의 공감대와 실천이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대학 평가에서 포항과 경주 지역 대학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특히 경주대학교는 최하 등급을 받아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가 공개한 2018학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 전국 323개 교 가운데 64%인 207개 교는 이른바 좋은 대학으로 평가한 자율 개선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지역에선 동국대 경주 캠퍼스와 포항공대, 한동대, 설린대학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대학은 앞으로 3년간 정원을 감축할 필요가 없고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비롯해 국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의 입학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되고 대신에 저희가 자율적으로 정부의 교육부에서 주는 이제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 학교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의 문제라든지 인재 양성이라든지 그밖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2021학년도까지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데 평가 순에 따라 역량강화대학과 진단제외대학,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분류됐습니다. 지역에선 위덕대와 포항대가 역량강화대학에 선정돼 각각 10%와 7%의 정원을 감축하게 됐습니다. 경주대학교는 최하 등급인 재정지원 제한 2유형으로 분류돼 정원 35% 감축과 학자금 대출을 포함해 모든 재정 지원이 끊기게 돼 사실상 폐교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서라블 대학도 재정 지원 제한 1유형으로 선정돼 정원 10%를 감축해야 하고 학자금 대출도 50% 제한됩니다. 하지만 재정 지원 제한 대학도 기존 재학생에 대해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학생이나 교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장학금과 연구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진단 결과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수험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학자금 대출 제한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대학 평가는 당장 다음 달 시작될 수시 모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그동안 예고에 그쳤던 대학의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대구 신천동로 일부 구간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반부터 대구 신천동로 칠성교 부근이 침수돼 무태교에서 희망교 구간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지방경찰청과 협조해 신천동로 대부분 구간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낙동강 8개 보호수문이 개방됐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어제부터 낙동강 일부 보호수문을 개방했는데 오늘 새벽 1시부터는 8개 모든 보호수문을 개방하고 강물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강정고령보를 비롯해 칠곡보, 달성보 등에는 1초에 많게는 1,400톤 이상 강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일시적으로 강 수위가 변동되고 강물의 유속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저지대 인근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는 고향세 도입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국회 관련 법안만 11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향세와 비슷한 고향 기부금 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향세는 도시민이 고향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일정액을 기부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일본은 10년 전인 2008년부터 고향세를 도입해 소멸 위험에 처한 지자체와 농촌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그리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습니다. 국회에서도 고향세 관련 법안만 11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줄면서 소멸 위험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상북도. 고향세와 유사한 고향 기부금 제도를 전국 처음으로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어떤 고향상에 대한 인식을 좀 높이고 그분들이 또 보내주신 정성을 도정의 역점인 일자리 창출과 저출생 극복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도민이나 출향인, 연고가 있는 사람이 1년에 10,000원 이상 경북발전 기부금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내면 기부금 배분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의 저출산, 일자리 사업에 쓰는 방식입니다. 기부자에게는 소득 공제와 함께 지역사랑 도민증을 발급하고 관광지 무료 입장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경상북도는 출향 기업인, 시도민회, 또 경북과 사돈 관계인 도시민에게는 사돈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조만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부금 모금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안동축제관광재단이 외국 문화예술가를 안동에 초청해 우리 전통 예술과 문화를 가르치는 문화동반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전통 문화를 외국에 널리 알리고 지속적인 인력 교류를 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축제관광재단이 지난달부터 12월까지 초청한 문화동반자는 모두 4명. 태국과 터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에서 온 이들은 문화국 소속의 무용수이거나 민속춤을 전공한 각국의 문화예술가입니다. 6개월 동안 관광재단에서 근무하면서 자국의 탈춤과 민속춤을 소개하고 하회 별신구 탈놀이 등 우리의 전통 탈춤과 문화 등을 익힙니다. 이들은 이달 열린 월령 야행에도 참가해 관광객들에게 자국의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 문화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I can show my cultural performance, and at that time, I can saw the Korean classical dance as Hawaii mass dance. I really appreciate. I was excited. 이들은 체류 기간 동안 우리 전통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고 자국에 돌아가 안동의 전통과 한국 문화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After 5 months, when I go back to the Turkey, I'm gonna introduce and promote the unique culture about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Talchum, the mask dance, and even Korean language also.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한 문화동반자 사업으로 안동축제관광재단은 그동안 40여 명의 우호적인 해외 문화 인력들을 배출했으며 이들과 함께 지속적인 문화 교류를 펼치고 있습니다. 탈춤축제에 초청하는 공연단도 문화동반자의 소개를 통해 가지고 저희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졌고요. 또 향후에 있는 저희들이 이제 국제 교류와 관련된 사업을 할 때 이들을 통해 가지고 안동에서 배운 한국 문화가 아시아와 중동의 한류 문화 형성에 굳건한 기반이 되고 문화의 도시 안동의 세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시원한 국수나 냉면 찾는 분들 많으시죠? 이 국수하면 경상도 지역에서 시작된 종류만 20가지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대구문화방송이 시리즈로 보내드리는 영상기록, 오늘은 7번째로 47년 동안 물과 소금, 밀가루, 그리고 동해의 맑은 바람과 햇볕으로 국수를 만들고 있는 국수 공장을 소개합니다. 쫄깃쫄깃하고 안 퍼지고 맛이 좋아요. 앞에 기계 저 너로는 저거하고 저쪽 기계는 내가 같이 넣습니다. 저래 만들어 배기 때 백대 저거 바다 바람으로 해풍 구스로 말루야.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를 조기에 건설하려면 무엇보다 국비 확보가 중요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결정을 앞두고 철도가 지나는 지자체의 실무진들이 본격적인 공소에 나섰습니다. 광주 MBC의 정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달빛 내륙철도가 지나는 영호남 10개 시군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내년도 국비 확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비 명목으로 10억 원의 국비를 첫 사업비로 따내기 위한 겁니다.
다음 달 3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25명과 국토부 등을 초청해 국회에서 포럼을 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최초 국비 확보를 시작으로 국가 주도의 달빛철도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2030년까지 12년 동안 6조 3천억 원이 투입돼 191km의 달빛 내륙철도가 건설됩니다. 최고 시속 250km로 달릴 경우 광주를 출발해 1시간이면 대구에 도착합니다. 도로 말고는 오가기 힘든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산업 구조 역시 연계가 가능해집니다. 1,300만 명 규모의 남부 신경제권이 구축되면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영원함 소통이 촉진됩니다. 달빛 철도를 포항까지 연장한다면 남북 철도와 연결되면서 영원함도 남북 경제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동해선과 연결되고 결국은 유라시아 철도로도 연결될 수 있는 큰 어떤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빛 내륙철도는 민선 6기 때인 지난 3월 10개 시군 단체장들이 모여 추진협의회를 결성한 이후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국책사업으로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해마다 가을 추수를 앞둔 이맘때면 강원도 내 미국 처리장은 넘쳐나는 쌀 재고를 처리하느라 고민이 많아 쌀 팔아주기 운동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오히려 판매할 쌀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원주문화방송의 김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의 한 미국 처리장입니다. 햅쌀이 나오기 전 이맘때면 보통 2,000톤이 넘는 재고쌀이 쌓여있던 창고가 올해는 절반도 안 되는 900톤이 남아 있습니다. 일부 개인 미국 처리장은 일찌감치 동이 났고 소규모 농협도 재고가 부족해 막상 다음 달부터 팔 쌀이 없습니다. 해마다 재고쌀 처리를 위해 지역에서 쌀 팔아주기 운동을 벌였는데 이젠 가격을 한 차례 인상했는데도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재고가 부족해서 신규 거래처에서 달랬는데도 쌀을 못 주고 지금 기존 거래처에 대한 수급 조절을 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벼 재배 면적 감소로 쌀 생산량이 감소한 데다 정부가 시장 격리를 확대하면서 시장에 쌀이 적게 풀렸기 때문입니다. 연이은 풍작에 쌀값이 많이 떨어지자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해 역대 최고 물량인 72만 톤을 사들인 겁니다. 쌀값은 이후 꾸준히 올라 지난달 말 현재 소매가가 20kg당 4만 8천 원대로 지난해에 비해 41% 올랐습니다. 정부가 쌀값 급등을 막기 위해 최근 2달 사이 공공비축미 14만 톤을 풀었지만 가격 상승폭을 줄이는 데 그치는 수준입니다. 10월 한 15일 정도 해곡이 나오는데 그 안에 한 달 정도가 이제 쌀이 부족 현상이 나오니까 이제 해곡 농가들을 되게 좀 수소문해서 해곡을 조기에 나오도록 이렇게. 아직까지는 정부 비축미의 추가 공매 계획도 없어 해곡이 나오기 전까진 재고쌀 부족 현상과 함께 쌀값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DGB 대구은행이 올해 하반기 신입 행원 130명을 채용합니다. 대구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전년보다 채용 인원을 20% 이상 늘려 올해 하반기 130명을 채용합니다. 그룹 계열사인 DGB생명과 DGB캐피탈도 신입사원을 각각 5명과 8명을 선발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대구은행과 해당 계열사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받습니다. 대구지법 제6형사 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국비 등을 지원받아 산학협력 연구과제를 하면서 연구원 인건비를 가로챈 대구 시립대 교수 51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산학협력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가운데 2억여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 다른 연구과제를 하면서 학부생들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로 등록하거나 자기가 창업한 회사 직원인 것처럼 꾸며 모두 3,100여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시민과 내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담 직원을 배치해 갑질 피해 상담과 신고 접수에서 시작해 피해자 구제와 보호까지 단계별 대책을 총괄할 예정입니다. 갑질 가해자는 무관용 원칙계 징계 등 엄중한 인사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처음으로 열린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 엑스포 2018이 오는 11월 1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나흘 동안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엑스코 1층 전관과 야외 공간, 3층 일부까지 활용되고 전시 부스 규모도 800개 부스에서 1000개 부스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글로벌 자동차 기업뿐 아니라 다소 시스템과 LG화학 등 다양한 자동차 관련 기업들도 대거 참가할 예정입니다. 의성 동해반점 등 36곳이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착한 가게로 선정돼 경북의 착한 가게는 2,700개를 돌파했습니다. 착한 가게는 매출액 일부를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중소형 가게로 성금은 해당 지역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밥값이나 병원비, 홀몸 어르신들의 냉난방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 업무와 교원 행정 업무를 줄이기 위해 이번 달에 12건의 추진 과제를 새롭게 정했습니다. 대한민국 행복교육박람회를 없애고 사업별 실적 보고서를 통합하며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금까지 행정 업무를 줄이기 위한 추진 과제 54건을 발굴했고 평가단을 구성해 이번 달 말까지 성과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경에 대구엔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금까지 대구는 145.5mm, 경주는 273mm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 남부 그리고 울릉도 독도는 30에서 80mm, 북부의 경우는 최고 150mm의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40mm 이상의 굵은 빗줄기에 침수 등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도 늦더위는 조금 주춤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21도, 안동은 20도로 다소 서늘하게 시작하고요. 낮에는 대구 29도, 안동은 28도 보이면서 종일 30도를 밑돌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우리나라에 굵은 비구름대가 형성되면서 우리 지역 종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변화십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21도, 청도 22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29도, 청도 28도로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19도, 김천도 19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문경 27도, 김천 29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20도, 영주 19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28도, 영주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 21도, 낮 기온 26도로 서늘함이 느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